BMW의 럭셔리 세단 U7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6세대 모델을 일부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면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발표회 현장과 시승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초청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BMW의 럭셔리의 상징 그리고 저희의 플래그십인 7 시리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6세대의 7 시리즈죠. 사실 2015년 10월 저희가 론칭한 이후로 한국에서만 10,000대 이상 판매가 됐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입니다. BMW가 얘기하는 럭셔리는 저희가 관념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럭셔리와는 그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BMW의 럭셔리를 프로그레시브 럭셔리, 진보적인 럭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오늘 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이 7 시리즈는 원래 풀 모델 체인지 된 거는 2015년도에 됐으니까 이제 한 4년 차에 이제 보통 마이너 체인지를 해요. 일반적으로 독일 메이커들이 8년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을 둔다면은 4년 중간쯤에 이제 스타일링 살짝 바꾸고 나머지에 엔진이라든가 파워트레인에 손을 많이 보는데 이번 모델 체인지에서는 보면 외관에서 특히 그동안 이제 7 시리즈의 가장 약점으로 보였던 게 뭐냐면 럭셔리카임에도 불구하고 5 시리즈랑의 차별화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라제타 그릴을 굉장히 키운 게 이제 일단은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라제타 그릴을 키운다는 것뿐 아니라 원래 BMW가 외관에서보다는 에어로다이내믹스를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메이커다 보니까 공기 흐름을 얼마나 유도하느냐. 그래서 사이드 브리더까지 다시 말해서 들어온 공기와 휠하우스에 있는 뜨거운 제동할 때 그 뜨거운 열기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에어 브리더를 예전에는 이제 꼭 진짜 하키 스틱 같이 약간 눕혀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은 이제 거의 수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위해서 뒤로 갈수록 어떠한 긴장감이 있는 그 캐릭터 라인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테일라이트로 가면서 테일라이트가 굉장히 슬림해졌는데 만약에 차를 좀 잘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테일라이트 형상만 놓고 본다면은 저 BMW 엠블렘이 없으면 렉서스랑도 좀 헷갈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좀 돼 있어요. 그 대신 훨씬 더 뭐랄까 좀 더 산뜻해졌다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좀 럭셔리카로서는 좀 경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뭐 BMW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아주 순수한 어떤 드라이빙의 즐거움이니까 쉬어 드라이빙 플레저가 이제 이 친구들의 모토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더 스포티해진 쪽으로 간 거고 전체적인 균형미는 굉장히 있는 대신에 보통 우리가 럭셔리카 또는 프레스티지카에서 느껴지는 거 위압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것이 BMW가 그래도 우리가 큰 차입니다 또는 럭셔리카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라제타 그릴을 좀 너무 키우지 않았느냐. 근데 그 키운 것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는 게 좀 거부감이 좀 덜하긴 해요. 저도 보면은 저는 호였어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는 굉장히 균형이 잡혔다. 그리고
예전에로 본다면 BMW가 이 럭셔리카라는 건 원래 운전기사를 두고 그러니까 그쵸. 쇼퍼를 채용을 해서 뒷좌석에 앉는 편히 가는. 그런 차들인데 네. 그런 면에서보다는 얘는 직접 오너 드라이빙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프로포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재미도 있다. 네. 네, 교수님. 네. 일단 승차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 자동차 뒷좌석에서 물론 이건 지금 7 시리즈니까 어떤 면에서는 뒷좌석에 오너석 자체의 비중이 더 커야 되거든요. 네. 뭐 공간적으로나 꾸미새가 고급스러움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뭐 괜찮은데 근데 지금 그 주행할 때 아무래도 뭐 좀 20인치 큰 휠에 타이어 폭도 넓은 걸 끼다 보니까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소음보다는 진동이 진동. 지금 전달이 돼 와요. 음. 그래서 이건 뭐 노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역시 BMW라 그런가 뒷좌석보다는 운전석에 앉아야 되나 하는 느낌이 좀 있고 운전하면서. 네. 그다음에 기본 세팅된 시트 위치에서는 네. 약간 그 시트가 급제동을 한다면 밀릴 것 같아요. 밀리는 다시 느낌. 그래서 이제 시트는 뭐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등받이도 또는 헤드레스트도 맞아요. 시트 베이스도 다 이동할 수 있기 충분한데. 때문에 네. 그건 뭐 최적화 시키면은 그건 좀 덜 문제는 되겠지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만듦새는 굉장히 괜찮은데 비해서 약간 좀 BMW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프로그레시브 럭셔리라는데 네. 럭셔리는 알겠는데 어떤 면에서 프로그레시브한 건지 어느 면에서 이게 좀 진보적이고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의문이 가요. 기술적인 부분을 또 이런 네. 걸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뭐랄까 뭐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고 디테일하게 뭐 뒤에서도 아예 네.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이제 터치해서 그냥 패드로 여기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꺼내서. 네, 바로 꺼내서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공연 기자 같이 네네. 젊은 친구들한테는 감각이 어울리는데 과연 이런 정도 이 차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1억 중반대부터 2억까지의 그런 가격대의 차를 소유한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앉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진보적이면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그렇죠. 편한 게 더 좋은데 자질구레한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진보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과연 오너한테 실용적일까? 어떤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의외로 달라진 것들이 뭐 다양한 조명 연출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네. 그 사이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터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양쪽에 재터리에 있습니다. 재터리 오퍼레이션 하는 거 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베니시 밀러라든가 또 화장 거울 같은 경우도 작동이 좀 약간 좀 빠른 듯한 네.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콘솔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차주. 시가라이터라든가 네. 이런 쪽 또 USB로 꽂을 수 있는 부분은 선이 있는데. 정말 이게 뚝 떨어지죠. 1억짜리 차 마저 할 정도로 네. 작동이 좀 경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역시 럭셔리카는 보다는 네. 럭셔리보다는 네. BMW는 역시 그래도 스포츠 드라이빙 쪽이 역시 어울리고. 자기의 뿌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왜 이 세 개를 또 속도를 못 맞췄을지 일단 의문이고 일단 가죽 부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가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네. 비싸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 그 롤즈로이스랑 같은 이제 나파?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세련되게 썼어요. 그런데 촉감 자체는 생각보다 가죽들은 좀 딱딱하고 네. 그래서 딱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튼튼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딱딱하면은 그 촉감이 사실은 이렇게 손에 닿는 부분들이 촉감들이
좋지는 썩? 않아요. 느낌은. 좋진 않다. 네, 그렇고 보면 센터 암레스트도 뭐 크게 여러 가지 조작부가 있기 때문에 뭐 작아서 조그만 소소한 화물을 넣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손 내려보면 이렇게 쏙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네. 럭셔리카에서 기대하고 있는 또는 럭셔리카에서 보통 보여주고 있었던 그러한 느긋함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네. 다른 브랜드였더라면 또는 뭐 다른 브랜드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다른 브랜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프레스티지 카라고 네.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벌써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고급차들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런 고급차의 그 영역에 들어서 있는 BMW 7 시리즈인데 BMW 7 시리즈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선진성은 있으나 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용적인 데 쓰일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오너들이 바로 이런 차의 오너들이 익숙한 그러한 반응들이 전체적인 데서 일치되지 않는다는 네. 거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면서도 느낌은 이렇게 발바닥이나 엉덩이가 간지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받아요. 네, 지금 양양간 고속도로 진입로 이쪽이 노면이 좀 거친 좋지 않네. 구간인 건 맞아요. 구간이 맞는데 적어도 불구하고. 이 정도 럭셔리카라면 아래가 자갈길이건 뭐건 그냥 어렴풋이 지금 자갈길 가는구나 지금 매끈한 도로를 가는구나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잘 느껴지. 너무 노면 정보를 네. 운전자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객들한테 준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속된 표현을 럭셔리카는 싸가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밖이 시끄러워도 여긴 조용해야 되고 뭐 노면이 거칠고 하더라도 안에는 그냥 쾌적함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단절됐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그 럭셔리카의 편안함을 제공할 뒷좌석 수 있는. 그렇죠. 컴포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네. 일단 전체적인 구성이나 비주얼은 럭셔리한데 컴포트하진 않다.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7 시리즈가 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만 대가 팔렸다는 건 사실 억대의 차가 국내 시장에서 만 대 팔렸다는 건 엄청나게 팔린 것이나 그쵸. 또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S클래스는 몇만 대가 팔렸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게 S클래스가 상품성이 뛰어나고 7 시리즈가 떨어지고가 아니라 S클래스는 정통 럭셔리카에 충실한 맞는, 그 컨셉으로 거기에 맞춰서 차를 만듦새를 간 것이고 BMW는 도전자 입장에서 조금 더 그 용기를 내서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한번 타보자. 럭셔리를 한번 네. 열어보겠다 한 건데 모르겠어요. 아마 요 모델 지나고 이제 다음 이제 풀 모델 체인지 됐을 땐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오겠지만 네. 안락함만을 바란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BMW가 약간 좀 제일 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터널을 들어왔는데 이제 네. 라이트가 눈에 띄네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할 때 보면은 그동안에는 자동차가 차 안에 어두움만을 그냥 밝혀주는 게 조명이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분위기까지. 분위기를 주도해주는 그런 면에서 되게 은은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러면서 세련되고 맞아요. 아마 이런 면에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썼고 있었고 또 그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는 네. 것도 고급스럽네요. BMW 측에서는 네. 이제 소음을 또 진동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네. 막상 또 뒷좌석이 타보니까 좀 올라오잖아요, 살짝. 근데 이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오너 입장에서는 편안함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전문직 이제 신흥 올라오는 그분들한테 다이나믹함을 제공해주는 요소가 되지도 않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BMW에서 정통 럭셔리 시장을 겨눈 것보다 네. 조금 더 다른 도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뭐 이제 그쪽 캐치프레이즈 역시도 뭐 프로그레시브 럭셔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첫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고객들이 소음과 진동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보로서의 소음과 진동조차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내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더라도 그렇고 또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분명히 소음하고 이런 데 신경 썼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이제 메이커들이 그 소음 중에 안에 이제 그 단음을 위해서 네. 브레스를 뭐 페어그래서 두꺼운 걸 쓴다거나 했는데 BMW 그렇지 7은 않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제 소위 말해서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면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소음을 줄이고 그다음에 진동도 많이 줄였지만 이것을 쉽게 말하면 렉서스라든가 네. 제네시스 같은 그런 EQ 아니 그러니까 제네시스 G90 네네. 같은 그런 완전 단절된 소음이 아예 없는 그런 쪽을 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 다르다. 그런데 네.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차는 좀 진동이 오네 시끄럽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또 넘어가서 타보고 직접 운전을 하면서 또 다시 느껴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죠. 김 기사 이제 천천히 가요.